먹고 리얼아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종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판의 선수 황신모 전 청주대학교 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그램이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좀 거칠 수도 있는데 네.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네. 비장의 무기를 갖고 오신 건지. 대부분이 뭐 처음 출연하신 분은 방송 녹화 전에는 뭐 한판 프로 좀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출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더더군다나 시작 때는 웃고 시작하다가 끝 무렵에는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서운한. 카메라 꺼졌을 때 그쵸? 네, 그런 분들 꽤 많으셨는데요. 되게 서운해가지고 막. 그쵸? 오늘 저 끝은 어떨지 좀 이제 사뭇 궁금합니다. 처음도 웃고 끝도 웃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각오 좋습니다. 오늘 황신모 전 총장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6.13 지방선거 교육감 얘기인데요. 황 전 총장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육 1번지 충북, 교육 특별도 충북을 만들겠노라. 예, 예. 충북 교육의 현재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살 길은 개혁과 혁신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떤 얘기 보따리로 한판 승부, 진검 승부를 펼쳐 보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신모 교수님도 이제 선거 홍보물 명함을 만들었는데 앞에도 청주대학교 전 총장, 뒤에도 청주대학교 전 총장이 가장 위에 가 있어요. 아마 교육감 선거에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있기도 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청주대 문제를 또 언급하게 되는 건데,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른 공격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2014년 12월에 총장으로 이제 취임하실 때 그때 사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교수단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상 부총장으로서 재정 지원 제한다고 선정된 청주대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총장으로 가냐. 그리고 또 막말로 김윤배 전 총장이 허수아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도 많은데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전 총장 때의 실적이지만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다시 재지정됐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의도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분규가 더 커져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의도나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내부의 갈등이 더 커졌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대학의 주체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당국이 있고 이제 학생, 교수, 직원, 교직원. 그다음에 동문,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가 되는 편입니다. 대학 주체가. 그런데 한번 혼란이 딱 터지면은요.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 주체들이 개성이 강한 대학 주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주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가 총장을 재임하면서 대화를 정말 모든 권한을 내놓고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해결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청주대 문제를 사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짚어보셨으니까. 저는 청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대학교는 특히 돈이 많습니다. 적립금이. 그렇죠.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또 교수, 우리 구성원들이. 월급은 계속 나올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적립금이 많지 않았으면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마 한마음 한뜻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부잣집에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그룹 보세요. 결국 문제가 부자여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돈을 제대로 안 써서. 예, 청주대학교 그래서 저는 아하. 우리 대학교가 우리 전 구성원들이 철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의 기득권은 다 내려놓고 예. 모든 주체가 내려놓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학 발전, 청주대학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은 저는 뭐 6개월, 1년만이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토크 가겠습니다. 3파전 구도 속 황신모의 경쟁력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을 하셨길래 그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서는 포털을 검색을 해봤는데 교육과 관련된 칼럼이나 뭐 토론회나 이런 걸 참석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가장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실 무렵에 냈던 교육과 관련된 1월 말일 날짜에 나온 칼럼 외에는 제가 그 충청일보 논설위원하고요. 충청타임즈 논설위원 해서 논설위원을 한 16년간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이 제가 한 10% 이상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검색에서 아마 빠져서 그럴 겁니다. 포털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나? 제가 못 찾은 건가? 제 능력이 부족해.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아하. 예. 지금 시대는 지식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죠. 제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지식인데 융합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잘 아시다시피 성적이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의 각종 그러한 뭐 그 비리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또 우리 충북에서 범죄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행정을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우리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제가 또 청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감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병호 교육감도 당시에 교육감 하실 때 문제가 많다. 교육계에 바로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되풀이되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설명이셨고요. 지금 우리 이제 대학 교수 이제 출신이시고 대학 교수 출신이 교육감 하는 분도 서울 뭐 교육감도 그렇고 이제 계신데 보통 뭐 초중고 이제 교장 교사하다가 이제 교육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교육감이라는 것은 초중고 교육의 행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학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뭐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특히 경작을 전공하셨길래 능력이나 전문성에서 혹시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이 이런 교육감을 하는 데가 지금 서울도 있고 또 경기도도 있고 또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도 영남대학 그 총장 출신이 하고 있고요. 또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대전.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초등이나 중등 출신이 꼭 교육감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리더십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학 총장도 행정가입니다. 교육 행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행정은 대학 행정은 좀 폭이 넓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초중등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건 약하지만 큰 흐름은 큰 맥을 잡는 경우는 큰 정책을 가지고 충북교육 그 교육을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한다든지 큰 맥을 잡아서 흐름을 결정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유리하다. 훨씬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 그 우리 황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충청대 심의부 이제 그 교수님 예. 현재 현 교육감 출마가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3파전이 지금 구도가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심의부 그 이제 예비 후보님하고 보니까 거의 동양이고 대학 초중부 대학까지 같은 대학이고. 또 대학 교수님도 같은 대학은 다르지만 교수직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교육감이 재선이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단일화가 아마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교육에 있어서 보수 진보는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진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진보의 가치가 어떤 건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진보냐 보수냐 이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그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지금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보의 가치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진보가 없다. 아니 김병우 교육감 내가 진보적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본인 거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 진보냐 보수냐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 도민들의 그 의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 다수가 당신들 단일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령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논객 수준에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단일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또 아니면은 공동단체라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단일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그러면서 뭐 양쪽에 뭐 몇 명씩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치의원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치의원 누구지? 그런 분들이 해서는 단일화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총장님 말씀이 전적 동의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강력한 저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또 강하게 아마 어필도 할 거예요. 저는 김 기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고 우리 황 교수님 교수님 의견에 찬성을 하지만 결이 좀 달라요. 지금 보수 교육 단체나 보수 언론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일화나 뭐 연대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이 교육 철학이 어떤가, 그 사람이 교육 정책이 어떤가 이를 중심으로다가 단일화가 되고 연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많으니까 진보 교육감과 대항하기 위해서 단일화해라. 이거는 이념적 편가력이고 정치적 야합이지. 이거는 합당한 단일화가 아니죠. 그 논리는 가치와 정책으로 그 논리는 틀렸다고 지적은 하지 않는데. 아니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상대방 심의부 교수님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 같은 거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단일화부터 하래.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마 여론조사도 하고 교육 철학도 발표하고 다들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황 총장님이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 심의부 후보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황 총장님께서는 지금 김병우 교육감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는데 무리만 진보다 이런 지적을 뭐 하신 걸로 저는 내용은 없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황 총장이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보와 보수는 없다 교육에는 이 말은 전적 동의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교육 철학이 드러나고 공약이 딱 발표되고 이미 알게 되면서 압박 요인이 돼서 결국은 그러니까 아마 두 분 간에는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아니 그럼 찝어서 지금 지금
충북과학고 축사 문제. 예, 예. 뭐 그거 뭐 지금 난제인데 그게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죠. 예. 그래서 과학고 인근에 이제 대규모 이제 축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개별적으로 그 축사 허가를 받았어요. 예, 예. 개별적인 이익이라든지 이 개별적인 그 축사를 하시는 그 분들의 이익이라든지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거 예. 축사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예. 환경에 대해서 방치한 거죠. 아하. 이게 지정이 된 거는 요만큼만 조만큼만 지정이 된 건 이교용 교육감 체제 때 지정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방치했다는 뭐 잘못은 뭐 지금 체제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교용 체제 때 지정이 됐고 인허가를 또 내준 건 청주시예요. 예. 거기에 가시다 보면은 거기 정문이 있잖아요. 예. 정문 옆에도 내줬어요. 예, 예. 완전히. 예. 예? 예, 그건 현재 내준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교육청이나 현 교육감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이라는 것은 진보의 가치예요. 예. 근데 지금 현 교육감은 이 과학고 축사단지를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못하지. 예.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알맹이 과학고 축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논점을 갖고 계시고요.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뭐 공략 학력 부분. 문제죠. 뭐 학력 뭐 지난해 혁신학교. 이제 혁신학교 뭐 성적 문제, 예.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 문제 뭐 사실 작년에 뭐 언론에도 상당히 지적이 좀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교육감님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셨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일반계하고 혁신학교, 우리 충북은 행복 씨앗학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행복 씨앗학교하고 11배 차이가 나요. 학력 저하 현상.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력 저하를 그냥 방치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언론사에서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충북 학생의 기초 학력은 전국 평균보다 그 미달 학생들은 수는 훨씬 적어요. 비율이. 예. 그때 이제 그 2017년 10월 달에 곽상도 의원실에서 교육부에서 그 제출받은 자료, 혁신학교 학업 네, 성취도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자료에 상당히 부실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실업계로 있던 농고로 있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왜 낮냐라고 책임을 물을 때는 똑같은 학교를 갖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 개 학교만 충북에서 한 개 학교 혁신학교만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왜 일반계 명문학교만큼 실적을 못 냅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책임지세요. 이 논의랑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행복지학교의 문제점은 그러면 아예 없앤다.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그러니까 혁신학교 문제를 조금 다르게 공약을 하신 한번 어떻게 그거를 예. 뭐 보고하는 뭐 저는 대안이나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성이죠. 예. 가장 좋은.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학력 신장입니다. 예.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행복 씨앗학교가 됐다 하면은 그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장 선생님을 거기에다가 임명을 해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인성 하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선에서 높이는 쪽에서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챙기겠다. 예. 지금 이 부분만큼은 너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 무엇인지요? 저는 교육은
이 교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권의 보장 이후에 교사의 기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가 공정인사입니다. 공정인사가 되지 않으면 교사가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교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줘서 교사의 연구권이라든지 학습권을 교사한테 완전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교사네요. 아니 혹시 그 교사 쪽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은 표가 있고 교사들은 학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절대로. 왜냐하면 교육에는 교사가 주체가 돼야지 교사가 훌륭해야지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교육 방법도 그렇고 그래야지 교실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훌륭한 학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든다면은 저는 종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환경도 안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건강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황 전 총장님 말씀 중에 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그래서 일전에는 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가 막 생길 정도로 학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다른 느낌이었고 교사가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아직도 학자적 그 성향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조금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선거는 뭐 이게 액센트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뭐 중요한 핵심 뭐 문구 딱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아직 정치인이 되시기에는 정치인보다는 단련이 되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단련이 되시겠지만 너무 학자적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책에서 사실 오늘 최 변호사님이 좀 아픈 곳을 자꾸 찌르고 다시 묻고 다시 되묻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얼굴도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어두워했던 것처럼.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각도로 보는 시청자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좀 불식시켜 달라는 그 주문이 있던 겁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은 아닌데 알프레드 하이트라는 사람이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행동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 위대한 교사는 학생들한테 꿈을 이제 불을 질러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 총장님께서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우리 그 충북 보통 교육계에 교사들 길을 살리고 또 학생들한테 꿈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주는, 불을 질러주는 뭐 그런 교육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뭐 학교 기본법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기본법. 황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언론에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아까 행복치아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은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자기 주체적인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진보하고도 그 가치나 지향하는 바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면은 정말 그 기본 가치는 보수건 진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교육기본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적이나 실적이 아니거든요.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 나와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이건 다 편집 이런 목적이거든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가치인데 너무 실적과 성적,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그것을 교육감의 실적으로 홍보하려는 거 이런 거는 우리 혹시 교육감이 되시면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지양을 하고
교육의 본래 가치를 좀 찾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요. 오랜만에 끝내기 한 판에 이 법조인으로서의 법 조항을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법 되게 평소에 싫어하는데. 물어보지도 말라 그러시더니 또 오늘 또 특별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잘 참고를 하시겠노라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의 직접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본 방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두 패널의 노련함 아이, 볼수 있어요. 우리 또 예. 아주 유쾌한 앵커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불 꺼지고 나선 다시 안 나와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의 우여곡절 끝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아주 예.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예. 개최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참여하고 또 열심히 열전을 했던 선수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예, 알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선수들한테 바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쫙 기상.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